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있는 단톡방에 오늘 아침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너무 좋은 글이라 공유합니다 라고 서두를 꺼낸 뒤에 우상마사란 말을 소개했습니다. 홍수에 휩쓸렸을 때 소우날생, 소는 살아나오지만 말마 죽을 사, 말은 빠져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지면 둘 다 헤엄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서 소보다 곱절 속도로 땅을 밟는데 네 발 달린 짐승이 무슨 헤엄을 그렇게 잘 치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 때 큰 물이 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는 살아나오는데 말은 익사합니다. 실제로 이번 홍수 때도 물살에 떠내려간 소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경남 합천에 있는 축사에서 밀양까지 물길로만 80킬로미터, 200리길을 나흘 동안이나 떠내려갔던 생후 86개월 된 암소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 말고 물살이 센 급류에서 말은 자신이 헤엄을 잘 치는데도 강한 물살이 자신을 떠미니까 그 물살을 이기려고 거슬러서 헤엄을 쳐 올라간다고 해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다가 결국 물살에 떠밀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지쳐서 익사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갑니다. 저러다 죽겠다 싶지만 떠내려가는 와중에도 조금씩 강 뚝 쪽으로 다가가 어느새 강가로 엉금엉금 걸어 나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비교하는 분석글을 게재했는데 문득 우생마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철호 이 칼럼니스트가 쓴 이 글은 먼저 그동안 이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하나씩 되짚으며 시작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2020년 1월 4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취임 전 상태로 원상복구돼야 한다. 2020년 1월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2020년 8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는 진정됐다 등등입니다. 이것은 모두 빈말이 되어버렸고 믿음과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국민 분노의 절반은 문 대통령의 이런 유체이탈 화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요즘 SNS에는 문 대통령은 얼마나 약속을 지켰나라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 초래의 일을 맡기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등등.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런 약속들은 정반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실없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과나 변명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 어록 중에 다만 기억에 남을 딱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뿐이고 문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뿐이라는 이 역설적 비아냥거림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마치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 헤엄을 치려는 한 마리 말처럼 보입니다. 임기 초반 지지율만 믿고 180석 거대 여당만 믿고 끝까지 민심과 시장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어록을 선명하게 대비해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민심에 순응하는 한 마리 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는 자신의 가치관과 논리가 분명하게 서 있는, 자신의 말과 글이 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한 사람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어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8월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말하자 김 위원장은 집값 안정이라고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다 라고 지적했고, 또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2020년 1월 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는 진짜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묻고 싶다 라고 되물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 칼춤과 섣부른 조직 개편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실질적으로 검찰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당의 독주가 이어진 이번 달에도 장외 투쟁은 안 한다. 선거로 정권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삭발, 단식 이런 극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중도층에게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하고 애국가를 지은 안익태를 민족 반역자라고 하자 야당의 공격수들은 김원웅을 즉각 사퇴시켜라 이렇게 맹폭을 퍼부었는데요.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광복회 행사장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진보 쪽에서 또다시 친일 대 반일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들고 나오자 그것을 되치기 위해서 중도층으로 하여금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고도로 계산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을 통탄하면서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고 점잖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의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뼈를 때리듯 공감을 끌어내고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 중에 압권은 2016년 2월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도약하면 북한이 괴멸되고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4월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대화할 때는 녹음기를 켜놔야 한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놓고 김종인 당대표 추대론이 흔들리면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부협화음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랑 대화할 땐 녹음기라도 켜놔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의 두루뭉술 화법을 꼬집은 것이었죠. 오늘 제가 이렇게 4년 전 어록을 꺼낸 이유는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3년 전 취임사에서 했던 녹음 내용을 청와대 앞에 대형 확성기로 틀어놓고 그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